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소유권 등기 중에서 유증부터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증이란 것은 유언자가 유증을 통해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권을 증여하는 행위를 유증이라는 말을 쓰는데, 유증이란 것은 둘로 세분합니다. 하나가 포괄 유증이 있고 또 하나가 특정 유증으로 세분하게 되어 있는데, 두 개가 물권 변동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포괄 승계가 되어서 등기 안 하더라도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물권 변동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자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할 필요는 없는데, 특정 유증 받은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지만 주인이 바뀝니다. 이게 차이점이 되어서 과거에 21회 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것이 항상 공부할 당시에는 서로 다른 부분을 출제하게 되어 있으니까 비교하셔야 돼요.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언제 효과 발생하느냐?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효과 발생하는 것이고,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등기를 해야지만 효과 발생함으로 두 개를 비교해서 세분하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유증에 따른 등기의 경우 신청함에 있어서 이제 상속과 다른 점이 밝혀지는데, 신청인의 경우는 유증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서 유증에 의한 등기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불문하고,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유언집행자나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기본 원칙은 유증에 의한 등기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공동 신청. 하지만 차이점이 생기는 것은 상속을 받은 경우는 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단독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로 비교가 되겠죠. 유증 받은 경우는 공동, 상속은 단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점이 이제 유증을 받은 경우에 여러 명이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첫 번째의 경우는 유언집행인이 여러 명이었을 경우에 유언집행인이라고 칭하는 자는 주로 누가 될 것이냐. 유언집행인의 경우는 잘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보게 되면 드라마에서 모기업 회장이 유언을 남길 경우에 변호사한테 유언장을 줍니다. 내가 주거든 이렇게 처리해달라고. 그 변호사가 바로 유언 집행인으로서 유언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럼 유언 집행인이 여러 명이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수증자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이 과정인데, 유언집행인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유언집행인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비로소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유언집행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얼마큼 동의받아와라.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지만 유언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이 과정이고, 중요한 건 10원인데, 수증자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 등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수증자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전원이 공동으로 전원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증을 받은 경우는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가 있다가 중요한 게 되심으로 비교하실 부분인데, 요거랑 또 비교해 봐야겠죠. 상속이라는 것은 단독 신청할 등기인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 받은 경우에 이 여러 명이 전원 명의로 등기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상속인 중 한 사람 1인이 전원 명의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 있는지가 차이점이에요. 1인의 경우는 전원 명의 등기 신청은 당연히 가능하나 지분만 등기 신청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속은 지분만 등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유증은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이 차이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시험은 출제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상속과 비교를 하게 되면 유증이란 것은 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공동 신청할 등기이고, 상속은 단독 신청할 등기로 세분하게 되어 있으며, 수증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상속인 여러 명 있는 경우에 등기하는 과정상에서는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유증이고, 그 다음에 상속은 지분만 등기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두 개 비교해서 세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잘 세분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유증받은 경우는 이제 신청서 기재할사항, 그 다음에 등기하는 과정을 또 배우셔야 되는데, 자, 등기 신청함에 있어서는 이제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등기된 경우와 미등기로 둘로 세분합니다. 이제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된 경우는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이게 차이점인데, 등기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배울 때 포괄 승계 등기란 말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등기하기 전에 매도인 갑이 사망했을 경우는 이때는 어떻게 등기한다고 배웠느냐? 이때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등기하지 않고 직접 을에게 이전 등기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망했더라. 여기 매매계약을 뭘로 바꿨느냐? 이제 유증으로 바꾼 겁니다.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인 유증이 빠르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맥락은 똑같다 보니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모두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할 필요 없이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가 대원칙입니다. 원칙은 유증이 빠르니까 상속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이 바로 등기하는 것이 절차가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랑 똑같죠.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 그 다음에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 매매가 빠르고 유증이 빠르듯이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할 필요 없는 상속 등기를 모르고 실행했어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상속 등기가 이미 격리된 경우,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수증자에게 이전 등기함에 있어서 말소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인데 이때는 그냥 넘겨주면 끝나는 것이니까 상속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바로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럼 대원칙의 경우는 유증받은 경우는 등기된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이전 등기할 수가 있는데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를 실행한 때에는 말소하지 않고 바로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 두 개를 비교해서 세분하셔야 됩니다. 등기된 경우도 출제한 적이 있고요. 요번엔 목적 부동산 미등기의 경우입니다. 미등기 받은 경우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미등기의 경우는 둘로 세분을 합니다. 하나가 특정 유증 받은 경우도 있고 또 하나가 포괄 유증 받은 경우에. 자, 포괄 유증 거꾸로 설명드리게 되면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 배울 때 보존 등기할 자격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 그자의 상속인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있으며 또 하나가 그 밖에 포괄 승계인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있도록 허용하니까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포괄 승계 입장이 되어서 수증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럼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미등기일 때 수증자가 직접 보존 등기하는 것이 과정인 반면에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포괄 승계가 아니어서 직접 등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사례가 이제 돌아가신 이건희 씨께서, 이건희 삼성회장께서 저에게 본인 소유 중에서 집 한 채를 유증을 합니다. 그럼 제가 유증받은 경우에 제가 이건희 씨의 상속인인가요? 아니죠. 상속인일 경우 여기서 이강이 안 할 겁니다. 삼성 가서 일할 거야 아마. 그렇죠? 저 상속인도 아니고 포괄 승계인도 아니다 보니까 저 직접 보존 등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희 씨가 사망했을 경우는 그자의 상속인 이재용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다음에 제가 이전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긴 차이점이 발생하니까 주의하시는데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해서 두 개가 모양새가 다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등기 어떻게 등기하셔라. 미등기일 때는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다음에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 과정이고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수증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다 보니까 서로 차이가 발생이 되어서 이 부분은 출제를 굉장히 잘합니다. 시험 나올 당시에 등기법 같은 경우는 등기하는 과정을 물어봐야 되니까 이 부분은 출제를 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증받은 경우에 어떻게 등기할 것인가 잘 세분해서 정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등기하는 과정을 봤으니까 이제 등기 신청할 때 또 나머지 추가될 사항, 등기 신청 명목 기재할 사항도 있고 유증에 가등기란 말도 나오는데 네, 순서대로 보게 되면 유증에 가등기할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유증에 가등기의 경우는 이제 올린 다음에 세분할게요. 자, 유증에 가등기란 것은 왜 하느냐? 가등기 목적이 정해집니다. 가등기하는 목적은 장차 본등기하려고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가등기할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은 본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어서 본등기할 수 있으면 가등기도 허용하는 것이고 본등기할 수 없는 경우는 가등기도 제한을 당합니다. 그러면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유언효과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본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가등기도 못하도록 제한당합니다. 하지만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본등기가 올 수 있죠. 가등기도 가능하니까 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경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이를
수리합니다. 왜 가능하다? 본등기할 수 있으니까 가등기도 인정하겠다는 얘기인 반면에 유언자가 생존 중의 경우는 본등기할 수 없으니까 가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해서 이 가등기란 것은 언제 가능하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만 가능할 뿐이고 사망 전은 허용하지 않으니까 주의해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청정 보조할 때는 목적은 말 그대로 소유권 이전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원인은 유증이라고 적습니다. 근데 원인일자의 경우는 세분하실 것이 유증이란 것은 원칙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 효과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인은 몇 년, 몇 월, 며칠 유증으로 적되 그 연월일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망한 날이 원칙인데 문제는 유증에도 조건이 붙을 수가 있고 기한이 붙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만 유증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에 이때는 조건이 붙은 경우는 조건 성취일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한이 붙은 경우는 기한 도래일자가 원인일자 바뀌는 것이 내용이에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 너 이번 시험, 내가 죽거든 너에게 내 집 줄게 라고서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한테 유증을 남깁니다. 유증이란 것은 상속인도 받을 수 있고 상속인 이외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증의 뜻이고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 요거는 상속입니다. 그죠? 근데 유증이란 것은 상속인도 받을 수 있고 상속 이외도 둘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너무 잘 살아요. 근데 작은 아들이 못 살 경우에 아버지 입장에서 작은 아들 도와주려고 내가 죽거든 이 집은 너 가져라라고서 유증을 남겼습니다. 이럴 경우에 효과 발생 언제 할까요? 유언자가 사망한 날짜가 됩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조건을 답니다. 내가 죽거든 이 집 너 가져라. 대신에 조건이 있다.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면 가져라 라고 했을 경우에 그럼 죽었다고 바라받는 건 아니죠. 시험 합격해야 되니까 이때 조건 성실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죽거든 이 집을 너 갔는데 그냥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경과한 후에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한이 도래해야 되니까 이날 적는 게 날짜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사망한 날, 조건 성취한 날, 기한 도래한 날짜, 이 날짜는 전부 다 어떤 날짜이냐? 쉽게 얘기해서 물권 변동이 발생한 날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날짜 기재한다 이렇게 참고하고 넘어가시고 과거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하면 출제합니다. 유증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도 등기 원인일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날을 기록한다. 틀린 말이에요. 조건 붙은 경우는 조건 성취일자, 기한은 기한 도래일자가 되니까 바뀌는 부분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경우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을 잡는 게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등기를 각하할 것이냐 실행할 것이냐 문제가 발생하는데 유류분을 침해해도 등기는 실행해 줍니다. 그럼 유류분이란 것이 또 뭘까요? 유류분이란 것은 이제 상속인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가 유류분이란 말 쓰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자기를 배우자 처가 있습니다. 처가 있는데 둘이만 살고 있습니다. 둘이 살고 있는데 이 집이 10억이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갖고 둘이 살고 있다가 나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 갑이 사망 시에는 상속인이 이 10억에 대해 상속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분이 10억이 있는데 문제는 사망하기 전에 갑이란 자가 병이란 자에게 이 집을 다 가지라고 유증을 남겨버립니다. 유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을 입장에서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에 10억 받을 상속 지분이 있는데 유증을 다 해버리니까 갑이 사망하더라도 받아올 돈 10원도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억울하죠. 그래서 상속인 배우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상속분에 대해서 2분의 1 인정받습니다. 이게 유류분이에요. 유류분의 경우는 이제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까지 2분의 1 인정해주게 돼 있고 형제부터는 3분의 1을 인정해줍니다. 그럼 이 10억 중에서 5억 원은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유류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10억짜리 등기를 전부 다 일로 이전등기 신청했을 경우에 그럼 10억 원의 유류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등기를 각하할 것이냐 실행할 것이냐 이 문제 발생합니다. 유류분 침해에도 등기는 실행을 해줍니다. 실행을 해주고 나중에 실행한 이후에 상속인이 병을 상대로 유류분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이후 문제다 보니까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각하하지 않고 실행하는 것이 유증의 차이점이니까 참고하시되 유증의 경우는 볼 게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유증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씩 보면서
공부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법 같은 경우는 등기할 때 과정을 물어보게 돼 있으니까 등기된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어떻게 등기하는가 이 과정을 잘 파악하시면 내용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기본서 나오게 되면 또 자세하게 배우니까 그때 가서 또 세분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이제 여기까지 소유권 등기이고 소유권 이외 등기의 경우는 제가 뺐습니다. 소유권 이외 등기는 민법 공부가 되면은 저절로 많이 알게 돼 있으니까 그때 기본서 나올 때 보도록 하고요. 이제 또 각종 등기로 넘어가는데 이제 각종 등기 절차에서는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개만 뽑아왔습니다. 먼저 변경 등기라는 것이 나와요. 변경 등기라는 것은 이제 크게 둘로 세분합니다. 하나가 표제부상에서 실행할 변경 등기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갑구나 을구상에서 실행할 변경 등기를 세분하게 되어 있는데 표제부상에서는 이제 부동산 표시에 변경 등기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는 그냥 소유권자가 단독 신청할 등기이며 1개월로 신청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있고 언제나 주등기 형식으로 실행하는 것이 표제부 등기 특징입니다. 이건 이 이상 뭐 따로 볼 게 없으니까 가볍게 그냥 참고만 하시되 시험은 갑골구상에서 출제가 잘 나오니까 여기를 둘로 세분해서 나눕니다. 하나는 권리의 변경 등기라는 것이 있고 권리, 변경, 등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등기 명의인 표시에 변경 등기로 세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등기에 대해서 출제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한번 살짝 보려고 끌고 들어왔습니다. 먼저 나온 것이 권리 변경 등기에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권리 변경 등기라는 것은 이제 갑분할구에 기록된 있는 권리 내용이 후발적 변경이 생겨서 이를 바로잡게 하는 등기를 의미하는데 전세금에 대해서 증액 감액이 있는 경우, 채권액의 증액 감액이 있는 경우, 이자율이 바뀌는 경우, 존속기간이 바뀌는 경우 등을 통칭히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중에 하나 끄집어내서 전세금을 증감하더라. 또 전세금이 증액이나 감액할 경우에 증액을 놓고 보자고요. 전세금 증액을 하게 되면 분명히 기분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전세금이 올라갈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눠집니다. 그럼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을 때 좋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등기 권리자, 이익 보는 자, 피해 보는 자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일반 원칙 따라서 권리 변경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변경 등기라는 것이 표제부 등기도 단독 신청할 등기이고 그 다음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도 좀 이따 배우게 되면 단독 신청할 등기인데 이 권리 변경 하나만큼만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단독 신청할 등기인데 변경 등기 중에서 권리 변경할 때만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등기 실행할 때 어떻게 등기 실행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권리 변경 등기 할 당시에는 둘로 세분합니다. 넘겨 올려서 등기상 이해한계인이 있을 경우에 없을 경우 나눠서 등기 방식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무조건 외울 것이 여기를 기억하시는 건 나중에 하실 공부예요. 여기를. 그래서 이제 등기상 이해한계인이 없을 당시에는 당연히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해한계인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해한계인이 발생했을 때 그자의 승낙서가 있는 경우와 또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한 때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실행하는 것이 내용이고 반대로 위에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할 때, 승낙서가 없을 때에는 주등기로 갑니다.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형식, 승낙서가 없을 때 주등기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럼 부기등기 형식과 주등기일 때 옛날 사항을 놔둘 것이냐 지울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경 전행하는 사항을 말소하느냐 말소 여부에 대해서 권리 변경 등기를 부기등기로 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사항을 말소해야 한다. 부기등기는 말소하게 되어 있고 그러나 주등기로 하는 경우는 변경 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한계인에 대항할 필요가 있으므로 말소하지 아니한다. 이걸 줄입니다. 지금부터. 자, 두 줄을 줄이는데 자, 권리 변경 등기할 때 원칙은 부기등기 원칙이 돼 등기상 이해한계인 존재할 경우에 이해한계인의 승낙서가 있는 경우, 승낙서가 없는 경우 둘로 세분을 해요. 승낙서가 있는 경우는 방식은 부기등기 방식이죠. 부기등기 형식으로 실행해라. 승낙서가 있을 때는 없을 때는 주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가게 돼 있고 근데 옛날 사항을 놔둘 것이냐 지울 것이냐 부기등기 방식은 옛날 사항을 말소하게 돼 있고 주등기는 지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부기등기 형식 옛날 사항을 지우더라. 과거의 한자어 표기로 붉은색으로 지운다를 줄여서 주말 그럽니다. 주말의 뜻은 앞으로 주말 그럴 텐데 주말은
말소하는 것을 주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말하게 되어 있고 주등기에는 지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헷갈리다 보니까 여기서 시험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여기는 무조건 외우시는데 나중에 기본 강의하든 핵심 요약 강의하든 문제풀이하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외울 때는 승낙받아서 보기 춤추러 주말에 놀러 가더라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이제 많이 이제 풀리기 시작을 했는데 과거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회식 같은 걸 하게 되면 1차에서 뭐 삼겹살이든 회든 먹은 다음에 2차 가서 뭐 나이트클럽 춤추러 간다거나 놀러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옛날에 뭐 지금 차이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마지막 종착지가 나이트클럽 춤추고 막 술 깨고 가는 게 일이었었는데 그럼 나이트클럽은 언제 몰이 좋을까요? 주중에 몰이 좋을까? 주말에 몰이 좋을까? 주말에 몰이 좋습니다. 걸리면 안 돼야 갔다 온 거. 자, 주말에 몰이 좋은데 가는 이유는 보기 춤추러 놀러 갑니다. 조용히 몰래 가야 될까? 배우자 승낙 받고 가야 될까? 몰래 가면 안 되고 승낙 받고 갑니다. 그래서 외울 때 승낙 받아서 보기 춤추러 주말에 놀러 간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반대로 승낙서가 없을 때는 거꾸로 입장이니까 승낙서가 없는 경우는 주등기 형식이 옛날상 지워서는 안 된다 이 뜻인데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이 말 뜻이 무엇인가? 자, 1순위에 전세금이 1억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1순위 전세금이 1억 등기 똑같이 되어 있고 2순위에 저당권자가 들어왔다 가정합니다. 똑같이 들어왔는데 이쪽은 전세금을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증액을 한다. 여기는 2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감액한다. 이 상황을 놓고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기 2천만 원을 증액을 하게 되면 전세금을 1억에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후순위권자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기분 안 좋겠죠? 그럼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이해한 개인인데 승낙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쪽은 감액에 들어오게 되면 감액했을 때 8천만 원 떨어지니까 후순위권자에게 이익이 생겨요. 배당력이 커지니까. 그럼 당연히 이런 게 승낙받을 필요도 없지만 승낙한다 가정하에 승낙서가 있을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과정을 물어봅니다.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 형식이다. 그럼 이제 요 승낙서가 없을 경우는 전세권 변경함에 있어서 1, 2, 3순위로 1번 전세권 변경 등기 실행을 하고 전세금이 1억 2천으로 변경이 됩니다. 근데 바뀌었을 경우에 전세금이 1억 2천 내버렸는데 몇 순위인가요? 3순위입니다. 3순위라는 얘기는 2순위에 순위가 밀리게 돼 있어요. 근데 1억 2천 다 밀리나요? 아니죠. 바뀌기 전까지 1억은 1순위로 앞서 있었습니다. 그럼 요 1억은 계속 앞서 있어야 되니까 요건 지우는 게 아니에요.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 1억 2천으로 바뀌었는데 이 중에서 1억은 1순위로 앞서 있는 것이고 바뀌어서 증가한 2천만 원만 3순위로 밀리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주등기 형식은 옛날 사항을 지워서는 안 해야 된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하는 것이 과정이고 반대로 보기등기 형식일 경우는 2천만 원 감액하게 승낙서가 있을 때 보기등기 형식이다. 이때는 1회 보기 1호로 1번 전세권 변경 등기 실행을 해주고 전세금을 2천만 원 빼서 8천만 원으로 변경을 합니다. 보기 등기일 때는 1회 보기로 순위가 1순위, 2순위보다 앞서네요. 그럼 요거 지워버렸다 해도 8천만 원은 계속해서 순위가 앞서 있으니까 옛날상 둘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등기하는 것이 과정이 되어서 주등기일 당시 옛날상을 지울 수 없다. 보기 등기 옛날상 지우게 돼 있으니까 서로 헷갈리기 때문에 외울 때 승낙받아서 보기 춤추러 주말에 놀러 간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안 헷갈릴 테니까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되 기출문제는 대부분 다 여기에서 출제가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딱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외우는 요령은 교재에 뭐 반 페이지가 나와 있겠지만 두 줄을 줄여서 승낙받아서 보기 춤추러 주말에 놀러 간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안 헷갈리니까 1년 내내 저랑 같이 떠들 겁니다. 나이트클럽 언제 물이 줬나요? 물어봤을 때 주말에 물이 줬습니다. 왜 갑니까? 보기 춤추러 놀러 갑니다. 조용히 몰래 가자, 승낙 받고 가자, 승낙 받고 간다 이렇게 자꾸 넘어가시면 안 헷갈리니까 자꾸 넘어가시면서 한 두 번을 치시면은 저절로 암기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권리 변경 등기에 관한 중요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갑골고 중에서 그 다음 변경 등기가 등기 명인 표시에 변경 등기란 말이 나옵니다. 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란 것은 왜 하느냐? 뜻부터 본 다음에 볼게요. 올리게 되면. 자, 등기 명인의 뜻은 등기부상 권리자가 등기 명인입니다. 등기부상 권리자가
누구인가 표시가 돼요. 표시란 것은 권리자에 관한 사항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 실행한 이후에 등기 명의인이 이사로 가서 주소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개명을 통해서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름과 주소 바뀌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럼 주민번호 바뀔 수 있을까요? 주민번호 바뀔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가끔 이제 다녀보시면 주민번호가 노출이 되어서 이제 개인정보가 나가 있을 경우 지금 바꿔줍니다. 바꿔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역사적인 인물이 한 명이 있죠. 하리수란 분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일자로 시작하다가 이자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민번호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변에 여러분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돼 가지고서 피해가 따라오게 되면 주민번호 바꿀 수 있으니까 바꾸시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실까요? 더 젊어지실래요? 더 나이 들어지실래요? 그건 선택에 따라가는 것이고 어쨌든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경우, 이름과 주소 바뀌는 경우에 이름 바뀌고 주소 바뀌었다고 피해 볼자 발생할 수는 없으니까 권리자 스스로가 단독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단독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할 때는 바뀐 내용 확인해야겠네요. 주민등록등본이나 또는 법인등기상 증명서 이런 걸 통해 바꿀 수가 있고 단독 신청할 등기인데 언제나 부기등기 형식으로 실행합니다. 이름 바뀌고 주소 바뀌었다고 해서 순위가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방식은 언제나 부기등기 형식으로 실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고 여기까지 이번 시간 강의인데 이번 시간 강의 들은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유중 같은 경우는 시험 볼 때 참 잘 나옵니다. 유중은 둘로 세분해서 포괄유중, 특정유중. 물건면허 시기가 달랐죠. 포괄유중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특정유중 받은 경우는 등기를 해야 주인받기더라 기억하시고 등기된 경우, 미등기의 경우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등기된 거 받은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직접 등기할 수가 있더라.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 실행해 버릴 때에는 이 등기 말소하지 않고 바로 등기하는 것이 과정이고 근데 미등기를 유증받은 경우는 둘로 세분을 해서 포괄 유증받은 경우는 수증자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가 있고 특정 유증받은 경우는 직접 등기할 수 없으며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다음에 수증자가 이전 등기하는 것이 과정이니까 그거 잘 이해하시고요. 또 유증 같은 경우는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도 있다는 점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변경 등기의 경우는 여기는 가볍게 보시되 중요한 것이 권리 변경할 때 권리 변경함에 있어서 방식이 중요한데 원칙은 이의한견이 없을 경우는 부기등기 방식이다. 이의한견이 발생했을 때 그 자리에 승낙서가 있느냐 없느냐. 승낙서가 있을 때에는 부기등기 방식 없으면 주등기다 해서 꼭 개념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히 나중에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말소등기부터 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